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일본 아베 총리가 갑자기 느닷없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반대하는 G7의 공동성명 발표를 일본이 주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이 어떤 파국을 맞이하게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 일본 근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에서 도장 찍는 로봇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일일이 서류에 도장을 찍는 것을 비효율적이라 로봇이 직접 페이지를 넘겨 도장을 찍는 위치를 인식해 날인하게 하자는 발상에서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아날로그식 과학 발전인가요? 한국에서 철수하는 닛산이 땡처리 할인을 하자 품절됐다고 하네요. 참 씁쓸합니다. 그래도 눈에 불을 켜고 일본 차를 지켜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일본 차를 타는 분들 교과서 같은 교통법규 준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만국기에는 한국 국기만 없다고 합니다. 한 10년 전쯤에는 본 적이 있는데 그 사이에 혐한이 강해져서 사라진 걸까요? 일본 아베 총리가 갑자기 느닷없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반대하는 G7의 공동성명 발표를 일본이 주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표면적으로 미국과의 동맹을 우선시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고려해 강경 메시지는 피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10일 로이터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이미 일본이 우려를 표명했다며 일본이 G7 내에서 성명을 발표한다는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이끌어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G7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의 지배 같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모여 세계를 이끌어간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도 말을 이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중국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움직임을 자제해왔습니다. 지난달 28일 중국이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홍콩 보안법 제정을 결정하자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가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냈지만 여기서 일본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중 갈등 양상이 심화되면서 일본 정부의 기류에도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G7 회의를 전격 연기하겠다고 밝히고 한국, 호주, 러시아, 인도 등 비회원국을 초대하겠다며 반중 동맹 결성 의향을 분명히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미국이나 영국을 중심으로 몇 개국을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성명 발표를 추진했는데 일본 정부가 갑자기 G7의 틀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G7 공동성명을 제의했다고 일본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일본이 엄청난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처음 미국은 G7에 한국은 충분히 능력이 되니 가입시키자고 제의했습니다. 이것은 대중국 견제 목적이 있었습니다. 회원국을 늘려 본격적으로 중국과의 글로벌 경제 전쟁을 한 목적이었습니다. 기존 회원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은 한국은 자격이 충분하다며 모두 찬성표를 던집니다. 그런데 G7국 중 유일하게 반대하는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한국이 G7에 들어오면 유일한 아시아 국가라는 일본의 위상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경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내세운 주장이 한국은 위안부 합의 등 국제법 위반 국가라 가입하면 안 된다는 논리를 펼치게 됩니다. 그러자 다른 국가들은 대중국전에서 한국은 꼭 필요한 국가라며 일본의 의견을 무시합니다. 이에 아베가 승부를 띄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것이 바로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반대하는 G7의 공동성명 발표를 일본이 주도하겠다 발표입니다. 이로 인해 중국과의 경제전에서 모든 성명과 제재 조치는 G7의 일본 주도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일본 앞에는 커다란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잠잠해졌지만 미국은 G7을 동원한 중국전을 준비 중이고 중국 역시 이를 갈고 이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과 무역전쟁 그리고 코로나 사태, 국영기업 민영화 등으로 일본의 서민 경제는 점점 붕괴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급 자체가 너무나도 크게 나는 중국과도 경제전쟁을 치러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일본 게이센 여대 이영채 교수는 일본이 한국만 정면으로 반대할 수 없으니까 러시아를 들어 한국이 G7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고 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는 당초 GA 구성원이었지만 지난 2014년 국제법을 위반한 크림반도 합병 이후 배제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G7 초청을 말하면서 러시아의 재합류도 언급했는데 영국과 캐나다 등이 러시아의 결례와 국제법 규범 무시는 계속되고 있다며 난색을 보였습니다.
미국이 러시아도 대중국전에 끌어들이려 시도한 것인데 일본은 한국도 러시아처럼 국제법을 무시하고 있으니 G7에 합류할 자격이 없다는 논리로 펼쳤던 것입니다. 여기서 러시아도 영국, 프랑스, 독일이 반대할 걸 알고 있었지만 G7으로 복귀해 경제성장 효과를 원했기 때문에 내심 협상에 응할까를 고민 중으로 보였습니다. 그동안 러시아는 영국, 프랑스,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연합의 경제제재와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로 곤란한 상황이라 차라리 자유진영의 리더인 미국이 함께 손잡자고 체면 세워줄 때 못 이기는 척 제한적 협조를 하는 것도 나쁘지만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이 아베 총리는 한국만 정면으로 반대할 수 없으니까 러시아처럼 한국도 G7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라며 러시아를 언급한 것입니다. 여기에 분노한 러시아는 중국과 상하이 경제조약기구 상임국으로서 중국과 함께 일본 공격에 동참할 의향을 내비칩니다. 러시아도 그리고 한국도 끌어들이지 못하게 된 미국 역시 분노하게 됩니다. 규모로 봐도 중국, 러시아 둘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진영과 경제전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인터넷상에서는 그런데 둘 다 독재국가라 시진핑과 푸틴의 강력한 카리스마로 국가를 이끄니 안 싸우기도 모함. 절대 서방권에 물러서는 모양새를 보여서는 안 되는데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은 싸우기엔 좀 부담은 되고 그런데 일단 한 놈은 명분으로 개 패듯이 조져버려야 하는데 마침 일본이 라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쿠릴 열도로 일본과 영토 분쟁 중이고 중국은 센카쿠 열도로 분쟁 중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중국과 러시아는 제대로 기회를 잡은 셈이네요. 미국은 다 짜놓은 G7 확장 플랜에 일본이 파토를 내서 분노가 폭발한 상태에서 조만간 미 대선까지 읽는 상황이라 중국, 러시아 동시 양면 경제 전쟁에서 얼마나 일본을 지원해 줄지 의문입니다. 한국은 미국이 권하니 가입은 해야 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 보복은 각오하던 상황인데 일본이 이 문제를 말끔히 해결해 준 셈입니다. G7 가입은 회원국 만장일치 찬성제이기에 미국에게는 일본이 결사 반대해서 가입 안 됐다 하고 일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열등감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한국이 G7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강렬한 소망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앞으로 일본 대 중국, 러시아의 대결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경제 전쟁 중이지요. 이 세 나라와 동시에 싸워서 일본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런 판국에 최근 일본에서는 재미있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애프터 코로나의 결론, 역시 일본에는 아베 신조 총리가 필요하다. 즉 역시 아베가 가장 잘하고 있고 현재 일본에는 아베 총리가 필요하다는 반전 같은 보도입니다. 그 이유가 민주당 때보다는 월등히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에 납치당한 일본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강한 일본을 만들기 위해 강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정치적으로도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 등을 들면서 아베 띄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한국에서 아베 총리 지지율에 대한 내용을 올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베 총리가 물러나면 안 된다고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의 언론 플레이를 보고 있으면 그리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심각한 우려 표명, 아베 총리의 G7 성명 발언, 중국 외교부, 야후재팬 댓글 순위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사에 달린 일본인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추천수가 가장 많은 댓글만을 모았습니다. 홍콩에 관한 국가안전법의 경우 일중 간의 온도 차이는 큰 것 같습니다. 일본은 지난 5월 28일 이키바 사무차관이 중국 대사를 불러 Japanese seriously concerled를 전달했습니다. 이번에 중국이 아베 총리의 발언에 대해 grave concerns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serious와 grave를 비교하면 serious는 일반적인 악화를 나타내는 반면 grave는 보다 공식적으로 앞으로 악화될 위험성이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일본보다 중국이 더 심각한 것을 파악하고 향후 더욱 상황이 나빠질지도 모른다며 정식으로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게는 일본 정부의 대사 호출에도 응했고 어느 정도 양보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제 와서 이러는 걸까요? 일본의 방침이 당초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것은 역시 중국을 어렵게 생각한 이유 아닐까요? 이 사람은 왜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베 총리를 단호히 지지한다. G7은 이념을 같이 한 민주주의 국가의 정상회의입니다. 적극적으로 리드하고 홍콩뿐만 아니라 신종 코로나나 남중국해, 센카쿠와
호주 및 기업 규제와 온갖 중국 문제를 논의하고 세계적 지침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 각국이 그 신념에 근거해 행동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한다. 이제 일본도 좀 그럴 마음이 든 것인가? 중국의 엄포와 선전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숙연하게 사람으로서 바른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친중의 올드미디어와 정치 재계인을 상대해서는 안 된다. 길을 잘못 들면 일본은 중국의 속국이 되어버린다고. 지금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해. 이게 가장 먼저입니다. 아베 정권은 중국 외교부가 말하는 내정 간섭이라는 논리 앞에 사람의 자유와 생명, 재산이 위태로워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 등의 틀을 넘어 보편적인 인류 공통의 가치관으로 이번 홍콩에 대한 신법 적용에 대해서는 간과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잘라 말하면 된다. 화이팅!